푸른 바다 위에 우뚝 솟아올라 있는 등대. 이 어두운 바다에 뱃길을 비춰주는 등대는요,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사라봉에는요, 100년의 긴 시간을 함께 보내온 이 등대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시죠. 제주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사라봉. 그 기슭에 우뚝 솟은 등대를 찾았는데요. 야, 이쁘다, 이뻐. 뭐 하는 곳이지, 이쪽에? 자, 보자.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여기 등대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는 카페예요. 카페예요, 여기가? 이곳은 최근에 문을 연 등대 카페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주문했던 음료가 나왔는데요. 제가 흔히 가던 카페랑 좀 다르게 용기가 다릅니다. 네. 여기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회용 그 플라스틱 컵은 아니고요.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이고, 텀블러를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라고 권유는 하는데, 이제 보통 카페 가보면은 이제 뭐 주방에 가서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텀블러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여기에서 컵을 이제 씻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면에 배치를 해서 텀블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좀 저희가 전면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등대의 무인화로 방치될 뻔한 제주 산지 등대의 관사와 사무실이 지난 8월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멋진 풍경과 함께 아늑한 공간의 관사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게 탈바꿈했는데요. 책이 가장 문화의 기본인 것 같아요. 모든 문화예술 활동,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책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전시해 놓은 책들이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이고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더라도 사람들이 다 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더라고요. 근데 책방에 가도 이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와서 쭉 책 제목을 한번 보더라도 왠지 뭔가 좀 힐링이 되고 그런 느낌의 공간으로 저희가 좀 컨셉을 좀 잡고 있습니다. 야, 이 카페 밖으로 나오니까요. 이거 와, 등대. 네. 등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가 정말 뷰 맛집이네요. 네네. 이거 보면 정말 그냥 멍뷰라고 하죠. 멍뷰. 네. 그냥 근심이 싹 다 달아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잔디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초록초록한 것도 네, 있고. 네. 우리 건강해지려면 좀 밝은 걸 많이 보라고 하죠. 네. 딱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자, 카페를 딱 나와서 이렇게 등대와 바다를 살짝 지나게 되면은 여기도 뭔가 좀 우리 제주스러운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네, 이 공간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숙소로 지내던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방이나 이런 걸로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시 공간, 그리고 앉아서 쉬는 공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곳은 여러 개의 개별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자연스레 거리두기도 되고 있는가 하면 각 방마다 테마를 정해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제주와 환경을 주제로 한 책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 등대와 옛 등대는 마치 형제처럼 다정히 서 있는데요. 등대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새 등탑의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이 등대를 이렇게 코 앞에서 바라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네, 지금 저 앞에 보시는 등대가 지금 100년이 넘은. 네, 지금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데 원래 계획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어서 남겨두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 등대가 현재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등대입니다. 야간에는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제 불빛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고요. 네. 이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사실 알았어요. 예, 뭐 오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등탑 옥상은 전망대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날이 좋으면 육안으로 추자도는 물론 남해의 섬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자도부터 뭐 보길도, 청산도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살짝 뭐가 솟아 올라온 게 네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세상에. 이런 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도민들 중에서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라봉 언덕에서 100여 년간 제주의 바닷길을 훤히 비춰오던 옛 산지등대. 비록 지금은 등대지기가 떠나고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등대가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무인등대로 그냥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이제 오픈을 하면서 좀 더 산지등대에 서려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매일 밤 15초에 한 번씩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불빛을 비춰온 제주 산지등대.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산책 코스이자 제주시 도심의 숨은 여행지,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제주항의 숨은 주역으로 활동하며 멋진 풍광을 선사해오던 제주 산지등대. 등대지기는 사라졌지만 이제 커피와 책,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로 가득 채워질 텐데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나 앞으로 또다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등대로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 우리는 문화 별미로 감성을 살찌워 볼까요? 신명나는 연주로 맞아주는 오늘의 주인공들. 아무래도 국악의 진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죠? 가람은 순우리말로 작은 물줄기가 흘러서 큰 강을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예술단의 이름에 가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희 국악이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경주에서 작은 물줄기로 시작이 되지만 크게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우리의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람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쉼없이 흘러 마침내 바다에 닿듯이 국악을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고 싶다는 이들. 그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경주 동국대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한 선후배들이 국악을 위해 뭉친 겁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뭔가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즐겁게 일을 하면서 예술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졸업하고 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좀 우리 이곳 경주에서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2003년도에 선후배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딱 1년만 즐겁게 해보자. 그리고 나서 더 괜찮아질 수 있으면 우리 앞으로 더 멋지게 우리들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어느덧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시작해 거의 지난 20년간 경주에 신명을 불어넣어준 가람예술단. 그들은 국악이라는 딱딱한 틀에 갇히지 않고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들로 멋진 도전을 이어왔는데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국악은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의 세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공연은 저희가 하고 있는 국악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는 공연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국악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게 어렵다, 지루하다, 나이 든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뭐 클래식이 좋았다가 작년에까지 트로트였잖아요. 이번에 돌아올 곳은 아마 이제 국악이 유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에게 국악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는 소통하는 음악, 퓨전 음악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유쾌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가람예술단의 공연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국악 공연의 이미지를 싹 잊게 해주는데요. 전국의 번듯한 공연장에서부터 일상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무대까지 매년 200회가 넘는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은 봄원 탑 공연장에서 했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탑 공연장에서 상설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관객들과 다 같이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앵콜이 나왔을 때 같이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했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는 아직도 그 탑 공연장에서 했던 봄원 상설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입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사업을 5년 동안 한 100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연주를 하고 그 관객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연주를 했었거든요. 공연을 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무대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설치하고 이랬었는데 그 공연 자체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삶의 터전인 놀이터라든지 주차장, 제가 어디든 가서 모든 곳이 무대가 되어서 그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마 2013년도일 건데요. 그때 터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터키에서 열었는데요.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 저희가 경주시 대표 공연단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원래 천석 규모의 이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관객 객석이었는데 저희가 했을 때 당시 거의 3,000명 정도 와서 기립박수도 쳐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관객들과 호흡하고 관객들과 신명을 나눌 때 가장 큰 힘을 얻는 연주자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탓에 대면 공연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공연을 포기한다면 가람예술단이 아니겠죠? 저희가 대면으로 지금 공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라도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콘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국악을 즐기실 수 있게, 영상을 보시면서도 관광도 함께 하실 수 있게, 공연과 함께 장소에서 관광까지 즐기실 수 있는 온라인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아름다운 명소에서 가람예술단의 공연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데요. 그 영상을 전국시대에서 미리 살짝 공개한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저희 앞으로 바람은요, 많은 분들이 국악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주 지역의 소리, 신라 향가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구성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범 내려온다, 난감한 해처럼 제2의 그런 곡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재밌고 유쾌하고 의미 있는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가람예술단.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그들의 열정에 전국 시대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 부산. 이 바다 위를 멋지게 누비는 다양한 해양 장비들과 새로운 해양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열정을 쏟아붓는 많은 기업들. 이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해양 레저 기업들을 찾아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즐기는 다양한 해양 레저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요. 요트부터 시작해서 보트 그리고 특수 선박까지 싹 다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너무 궁금하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시죠!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보트들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와, 아니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상이 엄청 많아요. 경기보트쇼에서 받은 상이고요. 요거는 백스코에서 하는 해양대전에서 받은 상이고요. 아니 그러면은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뭐 어떤 게 있으세요? 개인 수상 레저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 자율주행 선박까지 네.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딱 맞는 특수 보트들을 개발부터 제조까지 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요. 지금 이게 무슨 보트예요? 아, 이건 드론 전용 지원선입니다. 바다에서는 드론이 뜨고 내리기가 힘드는데 네. 이거는 그 뜨고 내리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앞에 봤던 보트와 요트랑 뭐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인명 구조용 수상 드론입니다. 인명 구조용? 예. 저희가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하면 이 수상 드론이 그 지역을 돌면서 정찰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부위를 탑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전해줘서 그 사람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체 동력으로 그 사람을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바다에 뛰어볼 수 없나요? 아, 예, 뛰어보겠습니다. 뛰어봐도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들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하늘이 아닌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수상 드론인데요. 야, 이게 근데 좀 이거 왔다 갔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한번 해보면 안 되나요? 해보셨습니까?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이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운전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벽에 부딪히잖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달려. 이대로 쭉 달려 더 넓은 바다에서 수상 드론의 멋진 구조 활동 기대해 봅니다. 안녕! 응원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디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해양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기 뭐 요트 있는데요? 어머,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해양대학교 계류장에 이렇게 요트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한국 해양 콘텐츠 개발이란 게 있던데 그게 뭐예요 정확히? 저희 한국해양 콘텐츠 개발은 처음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라고 요트 대여업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런 것들을 요트를 가지고 계신 선주님들한테 모객을 해주는 기업이었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배도 만들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교육까지도 다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름 시즌이 거의 끝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즐길 수가 없고 그러면 가을 시즌에는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SUP랑 요가랑 접목을 해서 SUP 요가도 많이 즐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보는 SUP 요가. 먼저 육지에서 몸을 좀 풀어주고 기본 동작들을 배워봅니다. 벌써 힘들어 보이죠? SUP 요가는 바다 한가운데 패들 위에서 요가를 하는 이색 해양 레포츠인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했던 테이블 포즈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테이블 포즈 가능하시겠어요? 네. 잘하시네요.
아직까지 살만합니다. 코어 근육까지 잡을 수 있는 SUP 요가는 10월 16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요. 영도 마린 어드벤처 파크는 가을 시즌에 SUP 요가뿐만이 아닌 세일 요트까지 한 곳에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세일 요트만의 특징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마스트가 달린 배들을 바람을 이용해서도 달리는 배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람의 힘으로 갈 때 지금 이 세일요트들은 더 빨리 가거든요. 네, 그럼 바로 세일 요트 한번 타볼까요? 아, 예, 그럼 바로 타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계류장을 떠나자마자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바다 전망.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즐기는 전망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영도에서 즐기는 이 요트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역항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태종대라든지 여기 조도의 해안 절경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도에도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십시오. 다양한 가을 시즌 체험과 매력적인 전망을 즐겨볼 수 있는 영도로 올가을엔 꼭 한번 떠나보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기업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이곳에서는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수중 레포츠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뭔가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요. 아니 뭐 새로운 해양 레포츠라고 하면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보시나요? 아니, 여기서 정말 특별한 해양 레저 장비가 있다고 하던데, 저거 뭐예요? 수중 스쿠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해양 수중 모빌리티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 개발하는 회사로서 현재 국내 최초로 수중 스쿠터를 이제 개발해서 곧 이제 상품을 출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속과 밖을 넘나들며 고속 질주가 가능한 새로운 수중 스쿠터인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3개나 있는데 이게 다 수중 스쿠터인가요? 예, 3대 다 수중 스쿠터입니다. 이게 저희의 제품의 약간 변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손잡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도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만 작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작동법을 달리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며 새로운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뽑아낸 이제 출력물입니다. 이렇게 딱 출시가 됐을 때 좀 대표님만의 바람이 있다면 저희 이제 국내 표준화랑 타이틀을 달고 난 다음에 이제 국외로 가서 이제 국위 선양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중 스쿠터 화이팅! 바닷속을 시원하게 달리는 새로운 해양 레저 장비부터 첨단 기술과 부산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특수 보트들, 그리고 이색적인 관광 콘텐츠까지 이들이 있어 부산의 해양 레저 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기대해 볼게요. 모두 파이팅! 경북 안동 전교생의 100명도 되지 않은 알차달찬 시골 학교. 충북 괴산에서 왔습니다. 저 강원도 동해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국구 인재들로 똘똘 뭉친 학교. 활활 타오르는 학생들의 열기로 후끈한 바로 이 학교. 경북 안동의 작지만 강한 학교 일직중학교를 소개합니다. 경북 안동시 일직면 꼬불꼬불 2차선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골목 어귀에서 만나게 되는 한 중학교가 있습니다. 나뭇잎 굴러가는 것만 봐도 즐거운 10대라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교실 속 오늘의 주인공 등장. 여기 특별한 친구가 있다면서요? 쟤랑 돼요. 네, 쟤는 운동을 특별히 잘해요. 운동 참 잘하는 친구의 정체. 안동 중등 스포츠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일직중학교 야구부와 배구부. 운동부 친구들의 교실은 어떤 일이죠? 체육 특기생이라고 해서 이제 체육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을 다 열심히 참여하고 학업과 운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기준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에 깨끗한 피가 흘러갈까? 동맥, 그다음에 정맥. 심장에서 나가는 곳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 학생 선수라는 단어가 이제 학생과 선수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운동부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경기 성적만 좋냐고요? 학교 성적도 좋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원만한 교우 관계까지 모자라는 것 없는 그야말로 인싸 중의 인싸, 오늘의 주인공. 저희 학교는 이제 그 배구부랑 그 야구부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엄청 그 활발하고 그 대답도 잘하고요. 그 체육 시간에도 엄청 그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저희 학교는 작지만은 일반 학생이랑 배구부 학생이랑 야구부 학생이 있습니다. 형제처럼 잘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형들처럼 잘해주시고 상담도 잘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구부는 올해 창단해가지고 CBS 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교실 어디론가 바쁘게 빠져나가는 학생들. 야구하러 가요. 지금 배구하러 가야 됩니다. 어딜 그리 급하게 가나 했더니 운동, 또 운동 생각뿐. 매일같이 이어지는 훈련이 지칠 법도 한데 오늘도 일직중학교 학생들은 씩씩하고 파이팅 넘치게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19년 창단해 중등야구 불모지 안동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일직중학교 야구부 학생들. 친구들이랑 학교 선생님, 감독님, 코치님이 잘 대해주셔서 적응 잘할 수 있었고 노력해서 꼭 프로야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야구부는 감독님하고 코치님들 덕분에 그 선수들이 재밌고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고 훈련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야구부 목표는 우승이고요. 제 목표는 박혜민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뜨거운 마운드 위 이글거리는 눈빛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않죠. 공부면 공부, 야구면 야구. 내일의 꿈을 향해 오늘을 달리는 공부하는 야구 선수, 일직중학교 야구부 학생들. 오늘 흘린 땀방울이 언젠가 밝게 빛날 거라 믿습니다. 명문으로 자리 잡은 야구부뿐만 아니라 중등배구 불모지 안동에 또 한 번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일직중학교 중등배구부 훈련도 한창. 차를 타고 20여 분 안동 고등 스포츠의 메카 예일 메디테 고등학교 훈련장에서 열정은 계속됩니다. 뭐 창단 이후로는 지금 다른 데서 주위에서 이제 입학 문의나 전학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운동 선수들로 다 스카웃을 했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운동보다는 학업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이라서 공부를 못한다는 편견을 좀 벗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또 학업에도 또 학교 생활에도 충실히 하면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애들한테 많이 좀 강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창단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병아리 배구부. 학생들만큼이나 감독님의 눈빛도 심상치 않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매 눈으로 아이들을 관찰 중인 서종채 감독. 자상하지만 날카로운 코칭 덕분에 아이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큰 놈들이 붙었잖아, 그지? 팔을 이렇게 뺐다가 스윙 나니까 손이 어떻게 해? 빠른 플레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됐어? 들고 바로 때려 했잖아. 다시 해봐. 결국 고등학생 형들을 뚫고 공격 성공. 솔직히 힘들긴 한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 감독님께서 말씀도 잘해주시고 상담도 잘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도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목표로 스윙 앤 스파이크.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까지 하나하나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게 작은 학교만의 메리트. 저희 목표는 이제 애들을 다 이끌어서 전국대회나 이런 도대표 대회 이런 나가가지고 예선 통과나 1승이나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 개인 목표는 중학교 때도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라도 형들이랑 같이 함께 시합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싶고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대한항공의 곽승석 선수처럼 같이 한번 그런 리시브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선수가 되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먼 곳에 달려오는 동생들 덕분에 함께 훈련 중인 고등학생들도 신선한 자극을 받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애들이 제 시절에 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합을 나가면은 그냥 우승할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 올해 창단했었는데 좋은 감독이 두고 하니까 애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 하나라도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오늘 좀 하루 종일 운동하다 고생 많이 했고, 더군다나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수업도 열심히 하면서 또 운동한다 많이 힘들 거야 아마.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내 모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지? 네. 자, 오늘 훈련 끝. 운동이 모두 끝나고 다시 먼 숙소까지 공부하랴 훈련하랴 오늘 하루가 참 길었을 우리 학생들. 어찌 지치긴커녕 개운하게 하산,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잠시 숨을 돌려봅니다. 가족들이 가끔씩 보고 싶지만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숙소 생활을 하니까 재밌고 신납니다. 그리고 잘해주니까 편하고 가족 같습니다.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립고 익숙할 나이, 꿈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아이들. 이제는 숙소 생활도 의젓하게 적응 완료.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성공이라는 기회. 내일의 야구왕, 내일의 배구왕을 꿈꾸며 아이들은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은 일찍중학교 학생 선수들. 꿈을 향해 달리고 열정으로 강속구를 날리는 아이들. 전국구 스포츠 인재들이 모두 모인 안동의 작은 학교에서 활기찬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일찍중학교 야구부! 일찍중학교 배구부! 동화구연 수업이 열리는 완주 다가온 센터. 아이고 내 이빨 누가 내 이빨 좀 빼줘. 아야야야. 2주 여성들이 동화 속 배역을 실감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빨 빠졌어요. 입술로. 야 오요 요요. 고마워.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간 듯 동화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찾기 시작했지요. 찾기 시작했지요. 콩나물하니까 나타났어요. 이제 양을 찾아야 돼요. 양들아, 여기 있니? 요만큼만 빼세요. 양들아, 여기 있니? 2주 여성들은 이 시간을 통해 동화를 실제로 읽으며 동화 구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소품을 활용하면 아이들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양이 여기 있었구나. 네,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시면 됩니다. 와, 찜질방 갔어. 남녀노소 누구나 읽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동화를 통해 2주 여성들은 한국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양머리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계의 이야기꾼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이주 여성과 비이주 여성이 함께 어울리는 수업이고요. 시와 동화책을 읽으면서 교감하고 신앙송과 동화 구연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네, 그럼 많은 수업 중에 구연 동화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동화는 일단 쉽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분야로 친숙하고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동화를 들려줄 수도 있고 한국어 표현력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밤새로 시집 왔지? 우리 여기 19살에 시집 왔어요? 38이들 함께? 38이들 함께? 언놈이 내 새끼고 언놈이 시동생인지? 그렇죠. 고춧가루 빵 보러 가서 전라도 났다고요. 사투리가 구수한 시 한 편을 읽어보는 오죽하냐. 시간인데요. 2주 여성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온전히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 느낌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 계속 같습니다. 낫다는 뜻이에요. 45살까지. Lơ đã sơ bùng pro miên tai số phe mừng cùi miên xịt đây nấp tờ lợt đó sơ bùng pro
이주 여성들은 앞으로 동화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해 들려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 그때는 걱정이 많았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걱정이 앞서셨던 거예요? 어떻게 소통을 하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학습자들 너무 좋고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이분들을 이제 밖에서 만나면 그냥 조금 나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조금 거리감 같은 게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다가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말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토닥거려주고 싶고. 지금 이렇게 수업 들어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꼼꼼해서 왔습니다. 수업이 뭐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해서 참여했는데 그때 참여해 보니까 재미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애기랑 뭐 동화책 읽어줄 때 더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는 것 더 많이 늘었어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애기 집에 갈 때는 애기 책 읽어주고 놀아주고 책 읽을 때마다 항상 저 읽을 때는 애기 계속 책 가져와. 엄마 읽어줘요. 아이가 계속 책 읽어달라고 그래요?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소리 낼 때 아이가 좋아해요? 그 호랑이 같은 거 없고 착한 뭐 소리 뭐 호랑이 나 호랑이 잡아먹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 착한 소리는 착한 소리. 착한은 제발요 살려주세요. 먹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네. 이주 여성들의 쉼터이자 다문화 가정의 소통 공간인 완주 다문화센터. 완주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도 있나요? 네,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매일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돌봄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시어머니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있는 엄마, 아빠, 자녀를 위한 문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세대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 가정의 시어머니나 시부모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엄마 그리고 아빠를 위한 그리고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뭐 다문화 지원센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했는데 혹시 예전과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세요? 제가 올해 초에 완주군에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5년 이상 된 결혼 이주 여성이 90%를 넘어섰어요. 이제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한국어에 대한 교육, 지역에 정착하는 교육보다는 이제는 그 가정에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결혼 초기에 많은 일자리들을 조금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일자리를 가지고 돈을 그냥 벌기 위한 일자리로 이렇게 가졌다고 하면 이제 결혼 이주 여성에게 맞는 직업 훈련과 그리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좀 찾아주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식 버섯의 계절. 4계절 모두 만날 수 있지만 가을이면 그 맛과 향이 더욱 진해지는데요. 제철 버섯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뜨끈한 전골만한 게 없겠죠. 날씨 쌀쌀해지면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깊은 맛이 나는데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가을의 전령사 버섯의 향긋함 속으로 떠나봅니다. 세종시의 아름동, 이곳에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찾는 이곳은 버섯 전골 전문점인데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면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향한다고 합니다. 버섯 전골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칼칼한 향과 같이 이 표고버섯 향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일단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최소 5분 이상 끓여 드셔야지 맛있고 오래 끓여 드셔도 맛있고요. 전골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생기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품 좀 걷어내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걷어내면 진짜 맛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사골 육수를 쓰는데 마늘하고 사골 육수하고 만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붕 뜨게 되는데 그래요? 이걸 걷어내면 정말 마늘을 넣는 의미도 없고 사골 육수를 넣는 의미도 없고 그렇게 돼버려요. 제일 맛있는 걸 걷어내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거품을 그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죠. 잘 섞어서 드셔야 돼요. 주인장의 자부심이 담긴 사골 육수, 커다란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데요. 한우 사골을 넣고 무려 12시간을 끓인다고 합니다. 표고버섯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우도 이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표고와 한우를 하게 되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고버섯이 콜레스테롤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면과 파를 듬뿍 담고 오늘의 주인공 표고버섯과 함께 1등급 한우와 이 집의 비법 양념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진한 육수를 붓고 보글보글 끓여주기만 하면 버섯 전골이 완성됩니다.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틀려 맛이. 우리가 일반적인 전골만 뭐 찌개 맛이랑 틀려요. 쫀득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랑 같이 이렇게 전골식으로 나오니까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한국인이 다 좋아할 맛이에요.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와, 진짜 되게 깔끔하고 이 버섯의 식감이 오독오독 씹히면서 너무 맛있어요. 일단 완전 합격점이고요. 제가 고기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가 또 한우잖아요. 전골 속 버섯에 이어 한우의 맛은 어떨까요? 고기도 부드러워요. 이런 버섯 전골에는 소고기를 쓰잖아요. 네. 저는 왜 근데 돼지는 안 돼요? 저 돼지뿐만이 아니라 닭도 써보고 또 양고기도 넣어봤는데 하나도 안 어울려요. 제가 먹어봤는데. 그래요? 버섯하고는 네. 소고기가 잘 어울린다. 궁합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군요. 공학도 출신의 주인장, 가장 좋아했던 표고버섯으로 이 맛을 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국물 맛을 몇 번이나 보세요? 제가 5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먹었으니까 5년 동안 이틀에 하나? 계산이 안 되네. 공대생이시잖아요. 계산해주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공학용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밥맛이 좋아야 진정한 맛집, 솥밥도 이 집의 자랑입니다. 버섯과 단호박, 대추 등이 들어간 영양솥밥은 전골과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맛있어. 닭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여기서 더 맛있게요? 네. 전골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비밀병기, 바로 곱창입니다. 진한 사골 육수에 곱창을 더해주면 그 맛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곱창살을 여기다 넣게 되면 고소함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요. 더 막 네. 고소해져. 근데 이 자체도 워낙 고소했거든요. 사골 자체랑 또 버섯도 워낙 고소했는데 이게 곱창이 들어가니까 향 자체도 그 곱창 향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더 고소해졌어요. 마치 곱창 전골인 듯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진 곱창을 한 수저 먹어보면 미각세포가 일제히 살아나 춤을 춥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곱창이 들어가니까 다른 음식이 된 것 같아요. 더 고소해져서 다른 음식을 또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분 좋네요. 곱창과 버섯 전골의 하모니. 끓일수록 곱창의 곱이 흘러나와 국물 맛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 요리의 완성은 곱창이에요. 앞에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거기에 곱창까지 넣으면 더 맛있어지니까 말도 안 돼요. 너무 고소해요, 진짜. 말도 안 될 만큼 기막힌 맛 또 있습니다. 향긋한 표고버섯은 전으로 즐겨도 제맛인데요. 버섯과 한우가 고소한 기름과 만나 어떤 맛의 하모니를 이룰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씹히는 게 다 표고버섯이에요? 네, 표고버섯하고 한우. 너무 향긋해요, 진짜로. 이게 딱 씹었는데 표고버섯의 그 미끄덩한 식감 있잖아요. 미끄덩한 식감이 진짜 많이 느껴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표고버섯의 향이 훅 들어오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이어지는 요리는 겉바속촉의 대명사 명태강정입니다. 매콤하면서 달콤한 특제 소스가 부드러운 명태살과 조화를 이뤄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맛을 선물합니다. 이것도 맛있으면 어떡해요? 명태살이 정말 통통하고 튀김옷은 바삭하고 근데 두껍지 않아가지고 명태살이 잘 느껴지면서 맵지도 너무 달지도 않은 적당한 소스의 맛. 어린이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술안주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도 맥주 안주로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런 거였어요. 안주로도 좋고 밥도둑으로도 제격인 명태강정. 이 또한 주인장의 비법으로 탄생한 이 집만의 명작이라고 하네요. 표고버섯, 곱창 등 다양한 재료들이 음식으로 맛있게 탄생을 했는데요. 특히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보양식 생각이 많이 나는데 덕분에 오늘 아주 맛있게 먹고 갑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의 계절 가을. 전골을 비롯한 다채로운 버섯 요리들이 가을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데요. 맛과 영양은 물론 은은한 향기까지 만끽하고 싶다면 버섯 요리 어떠신가요?